어렸을 때 어머니 꼭 보고 싶었어요? 예. 양어머니 때문에요. 양어머니 너무 달라서 그 블론드, 그다음에 눈 블루, 눈, 그다음에 키 커요, 커요. 그다음에 백인, 그다음에 좋았어요. 그러지만 어머니 다른 어머니 생각했어요. 아버지 기억 안 나왔어요. 친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예, 꼭. 강남 한 귀퉁이. 이 건물은 벨기에 국적의 미희가 넓은 서울 땅에서 유일하게 얻어낸 자신의 근거지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실 하나도 다른 곳과 나눠 써야 하는 조그만 오퍼상. 안녕하세요. Hi. Fine.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의 등산 장비를 팔고 특장차 같은 것을 수입하는 곳이다. 청해진의 조이스 사장과는 벨기에 한인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조 사장은 1년 전 거처도 없이 한국에 왔던 미희에게 개인적인 서류 번역 등의 일거리를 마련해주면서 이곳을 미희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미희에겐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사람인 셈이었다. 스물여섯 살 벨기에 국적의 젊은 미희가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EKL, 유로코리안 연맹의 한국 지부 활동이다. EKL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럽 국적으로 살고 있는 한국계 입양아들이 스스로를 돕고 살아가기 위해 만든 비영리 단체다. 지난 92년 거의 혼자 힘으로 5천여 벨기에 입양아들이 모일 수 있는 EKL을 결성했던 미희는 지금 EKL 한국 지부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Ils t'ont retiré de la chair ou quoi? 2 kilos chair. 한국 지부로야 실질적인 직원은 미희 한 사람. 당장의 일은 생모를 찾아 한국을 방문한 다른 입양아들에게 엄마를 찾아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늘은 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돼간 김혜영의 엄마 찾기에 나섰다. Ça c'est la même chose, mais pour voir, parce que les autres j'ai pas fait photocopie. 혜영이는 올해 나이 29. 그녀의 현재 이름은 프랑스 에스피나스. 정확하지는 않지만 2살 무렵에 프랑스로 입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입양아들의 나이는 대부분 불려져 있기 마련이다. 영아원이 따로 있을 만무한 60년대의 한국. 버려진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나이를 불려야 했던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c'est ça. 혜영이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2번째다. 4년 전 여름 입양아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을 찾았고 올 2월 엄마를 찾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다시 한국을 찾아 벌써 8개월째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저번 페이지 복사할 거예요. 그 미시스 정. 엄마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는 이 입양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입양관계 서류뿐이다. 어디에 버려졌는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안녕히 계세요. 혜영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미희의 마음은 착잡했다. 3년 전 엄마를 찾아 입양기관과 경찰서, 구청을 헤매기 몇 달. 간신히 찾아낸 어머니는 얼마나 따뜻하고 반가운 얼굴이었던가. 어머니의 형편상 지금은 연락조차 끊고 살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은 조미희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드디어 자신의 뿌리를 찾은 것이다. 그녀가 벨기에 입양 1호로 언론의 취재 세례를 받으면서 입양된 것이 지난 65년. 양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이었다. 그러나 벨기에의 한국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었다. 미희의 언니도 역시 한국 입양아. 자신들과 생김새가 너무 다른 양어머니를 보면서
미희는 언제나 자신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고민해야 했다. 그 고민을 미희는 영화 작업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열다섯 살의 양부모님이 이혼한 후 미희는 혼자 10여 년을 살았다. Vous dire que je me sens coréenne avec les occidentaux et occidentale avec les asiatiques. 물론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직업학교에서 편집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손을 댄 것이 영화 작업.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입양아란 존재.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미희는 영화 속에서 자신과 다른 입양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미희의 첫 작품 입양아는 벨기에 소형 영화 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벨기에 입양아 미희 나탈리 르무아는 지금 한국의 조미희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았다. 25해 만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같은 얼굴의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편한 일인가. 그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미희는 이태원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 2층에서 살고 있다. 보증금 없는 월세 50만 원짜리 새방. 서울살이 1년 동안 미희는 싼 집을 찾아 6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을 할 수 없으니 어렵게 하루하루를 꾸려나가야 하는 옹색한 살림살이지만 미희는 한국에서 산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녀는 벨기에인이자 한국인인 자신의 존재를 언제나 명확히 바라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두 존재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희는 궁극적으로 한국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누가 뭐래도 그녀의 핏줄에는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으므로. 비록 자신을 2번씩이나 버린 나라지만 한국은 엄연히 자신의 조국이므로. 그러나 아직 그녀의 문화는 절충식이다.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지만 김치 냄새가 아직은 역겹고 한국 음식보다는 양식이 더 입에 맞는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국적불명의 요리가 자주 등장한다. 아니요. 이 월세집의 또 한 주인은 노르웨이 입양아인 이다 예브노. 이다. 새우깡. 먹고 싶어? 안 배고파? 나만 먹을까? 뭐 먹었어? 이 집의 공용어는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다. 맛있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응? 사탕? 이다는 올해 나이 22. 할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수프를 빼고 끓인 라면에 냉동만두를 넣어 비빈 이 요리. 이탈리아는 스파게티. 빨리 해. 빨리. 아니, 그리고 너무 생김과 핏줄이 모두 한국인인데도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벨기에와 노르웨이 국적의 한국인. 그다음에 불행한 한국사의 단편이 이태원 한 구석에서 웃을 수 없는 코미디 한 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해영. 음, 외국인. 주말에 시간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한국 생활도 이제 틀이 잡혀가고 있다. 내일 전화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꼭 안 돼. 안 응. 할 거야. 네? 그래서 미희 말했어? 말해요? 이런저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도 생기고 홍대 앞 록카페에 단골로 드나들기도 하면서 여보시오. 안녕하십니까. 뭐하니?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미희의 새로운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비디오. 뭐 봐?
Et puis moi, je pensais que j'allais prendre un taxi pour aller à l'hôtel Sheila, puisqu'on m'avait dit qu'il fallait que j'aille à l'hôtel Sheila. 다음 날 오전 8시 반. 미희는 혜영이와 터미널에서 만났다. Et c'est pas ça qu'elle dit. 혜영이가 자란 전주의 한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Sheila. C'est pas pour la nationale. Non. Oui. Attends, parce qu'il y a des numéros ici. J'essaie d'aller à plusieurs endroits. 앞으로 이 길은 얼마나 더 다녀야 할 길인가. 6.25 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돼간 한국의 아이들은 10만 명이 넘는다. 지금 미희의 가방 속에는 혜영이 외에도 전주 비사벌 고아원에서 입양돼간 다른 입양아의 입양 번호가 간직돼 있는 것이다. 미희의 가슴은 다시 한번 복잡해졌다. Après, on fait une photo. Jeonju Yongwon. C'est là?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행히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혜영이를 영화원의 직원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거래. 이번에 배웠어요? 저 원장이에요. 그 전에 원장님 가시고 지금 새로 원장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김문영이요. 한국말 잘하니까 조금 아주 좋네요. 엄마 아빠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님 만났어요. 어머니만 예, 예. 연결돼요? 그럼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 멀어요. 멀어요? 여기에서 멀어요. 그 여기에서 멀어요? 그럼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으셨다 이거죠? 예. 버려진 아이들의 친부모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류 한 귀퉁이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들을 찾아 추적해야 한다. 이게 전에 사진만 떼가고 전에 거기서 카피 온 거야. 여기요. 이 내용은 전체 기록은 이거뿐이에요. 혜영이의 서류에도 찾아볼 만한 기록은 있었다. 복사할 수 있어요? 66년? 여기. France, France, February. 24일. 이거 플라이트 데이. 혜영이는 남원역 광장에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다음에 ça j'ai marqué quand t'es parti. 저녁 20시 2월 15일 날 20시 5분이니까 그러니까 남원역에서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남경보라고 있지. 남경보 이 사람?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남원 경찰서에서 공문을 낸 공문 번호, 서류 번호. 오케이. 그러니까 남원 경찰서 보안관이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남원역 예. 그 역 앞에서 역에서 발견. 앞? 네. 누구 찾았어요? 미스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는 집념으로 엄마를 찾았던 미희는 이 장면 역시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마 미국에 살고 계실 거예요. 진짜로. 자, 가봅시다. 네. 내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남원으로. 고맙게도 전주영화원 원장 선생님이 동행해 주시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남경보 2035-307번.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혜영이의 친엄마를 쉽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산에서 어머니 찾았어요. 얘도요? 예, 이 사람한테 아마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 진짜 어디요? 얘도 이런 경우인데 찾았다 이 소리예요. 예. 그쪽이- 장본인도 그러고 네, 찾았으니까 정말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러나 경찰 어머니 관계자들은 어머니 처음부터 찾았어요. 뜨악한 표정이었다. 그 정보 이 서류가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남아 있으면 문서가요? 예, 문서가 남아 있으면 뭐 연구 문서가 되질 않고 1966년 2월 17일 무려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서류가 보관돼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남원 경찰서 한 옆에 낡은 문서 보관실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 규모부터가 하찮은 일상적인 서류 한 장까지 보관해 놓기에는 어림없어 보였다.
1년, 3년, 준영구, 영구, 보존 기간별로 분류된 서류들이 보관장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양은 30년 동안의 분량이라고는 보기가 힘든 것이었다. 번호를 한번 찾아보자. 이 친구는 얘기예요. 게다가 역전광장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주어 고아원에 수용을 의뢰했다는 별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오래 보관할 만한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컴퓨터 수배 해제를 시키고 자동적으로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분석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초 서류 정리를 싹 해버렸다는 직원의 말이었다. 또 다른 또 친구도 또 찾았어요. 부산경찰서에서요? 예예예.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오래됐죠? 예. 이거보다 그죠? 연수가. Ici on va là. C'est la 남원역 광장은 오늘도 의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en 5 minutes. On est 28년 전 혜영이는 바로 이곳 어디엔가 버려져 울고 있었을 것이다. Où elle t'a déposé? Ouais. Peut-être qu'en fait, ce serait bien d'aller à la police, non? Ouais, peut-être on devrait essayer. On sait jamais. On y va? Bah oui. Faut bouger. 당시 역전 파출소에 근무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른다. 년도 그때 근무한 사람을 찾는다. 예. 다행히 당시 근무자 명단은 기록돼 남아 있었다. 61년도, 65년도. 이분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있기는. 누구요? 오, 6. 근데 65년도에 있다가 67년도에 여기 역전 파출소에 65년도 왔다가 67년도에 정복하러 가신 분이 지금 여기 살아 계시기는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진. Couillon. Je sais pas ce qui est marqué. C'est ce que j'ai entendu. 남원시 쌍교동 한 골목에 당시 역전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김갑진 씨가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여기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요. 그냥 이만큼 성장해가지고서. 김갑진 씨는 지금 71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딜 봐도 칠순노인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정했다. 당시에 계셨으니까 기억나시는 최고 잘 아시니까. 그 당시에 그 저희들한테 보게돼가지고 입양 갈 당시에는 이런 사진이었어요. 예, 이건 성장했을 때 이제 것이. 예, 요거는 조금 더 성장했는 거고요. 미희 일행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며 김갑진 씨는 당시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 말 한마디 엄마를 찾고 못 찾고가 걸려있는 혜영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만 하고 이 꼬마로 입소돼가지고 키우면서 좋은 양부모를 결정해가지고 프랑스에 처녀들이 이제 어린애를 낳는다고 많이 버리고 내가 이제 역파 소장만 할 때도 그때는 탄이 많이 있잖아요. 막 석탄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다 갖다 내장도 시키는 일도 있고. 그러나 어린아이를 저렇게 버려서 그때 정말 누가 싸가지고 어찌 했다는 것이 참 기억이 나오지 않니? 그래서 뭔 좋아하는 그때 당시에 쯤에는 그렇게 그러나 28년 전 어느 하루의 일을 빠짐없이 기억하기는 역시 힘든 일이었다. 나는 그때 근무 상황을 말하자면은 밤 8시 되게 12시 방에서 입적 교대를 딱 시켜놓고 집으로 오고 술집을 많이 차고. 당시 근무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자신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결론은 역시 그랬다. 그때 당시에 뭔 조그마한 그 것이라고 좀 떠오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라도 찾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Bon, tu les pays toutes les langues européennes en fait. Européennes et puis italien. 혜영으로서는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Grec. Oui, mais c'est du Japon. Hein. 그러나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엄연한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벨기에와 프랑스.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으니 3개월에 한 번씩은 다시 입국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몇 달이 걸리든 한국에 머무르며 엄마를 찾고야 말겠다. 혜영의 결심은 그랬다. 이렇게 TV 나오고 신문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안 되면
어머니 못 찾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싶으면 몰래도 만나고 싶어요. 굉장히 만나고 싶어요. 오랜만에 유로코리안 연맹의 원래 모임이 열렸다. 사무실도 아닌 카페 한 귀퉁이. 올 2월에 발족한 한국 지부의 모임은 아직 이런 수준이다. 제 이름은 강석이고 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일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EKLA에서는 비서 역을 안녕 올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하늘라고 합니다. 이화여대 동문과 4학년이고요. 지금 코벨 뉴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조미. 회원이라야 미희와의 인연으로 미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아름아름으로 몇 명의 새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희, 성이 이예요. 그러니까 모두 좋은 생각 있으면 좀 의견을 좀 내주세요. 다음번 개간지에서 이름을 바꾸고. 벨기에 본부도 그랬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 발족 당시엔 180명의 한국 입양아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다. 이제 한국 지부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미희의 꿈이고 희망이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독자적인 이름명을 갖고 싶다. 옛날에 우리들이 선물했어. 그 친구. 게임 먹어야 되는데. 어렵게 시간을 맞춘 오늘의 모임은 마침 비석격인 김일수 씨의 생일이기도 했다. 미희의 집 베란다에서 간단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목소리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 놓주자. 나이가 많아야 30인 회원들. 이제 태동기인 유로코리안 연맹 역시 이들처럼 젊다. 그네를 탄다. 굳건히 이 모임이 자리 잡기를 바라며 미희는 4개국어로 가사가 붙은 노래를 불렀다. 유럽의 입양아들과 한국 젊은이들의 이해와 교류를 소망하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해의 폭은 벌써 많이 넓어지고 있다. 하이파이브. The other hand. Bye. Okay. Bye. Don't fall. Don't fall. 미희 잘했어요. 안녕. If you hear something, you can call me. 전화할 거예요. 커벨 before. Maybe we can yeah, before. Okay? We do one work. One day. 잠깐만. 밖에 기다려. 미스 씨. 안부 전해주세요.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날이면 미희는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이다. 김치. 지금 갈 거야. 미희한테 먼저 얘기하려고요. 친구들이 모두 가버린 늦은 밤. 설거지까지 다 마친 미희는 책상 앞에 앉았다. 이 밤 미희가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책이다. 조미희 혹은 나탈레 르무안으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입양,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아직도 미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이 묻고 밝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KBS KBS KBS